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께는 죄송한데 오늘 월요일부터 계속 똑같은 옷 입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넥타이하고 정장 색깔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단이 똑같은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범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확정입니다. 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범여권 단일 후보인 박영선 후보와 1대1 빅매치를 펼치게 됐는데, 자, 우선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론조사 이제 방식이나 문항을 보면은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룰이 이제는 오세훈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문항을 보면은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묻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한 건데, 만약 가상 대결 항목이 있었다면 안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물론 이 무선전화 100% 방식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주말이 아닌 이제 평일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 것 같습니다. 아마 안 후보 측에서 이제 무선전화 100% 방식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항목, 이제 가상 대결을 양보한 것이 결과적으로 좀 오세훈 후보에게 좀 유리한 룰이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론조사 외적으로 그 오세훈 후보의 승리 요인, 달리 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패배 원인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전에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범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독보적 지지율을 기록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일단 단일화가 성사되면 이 보수 적통인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될 거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국민의힘은 103석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제1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로만 3석을 가진 이 국민의당과는 애당초 이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나마 대권 주자급인 안철수 후보의 개인기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이 대형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면 모를까, 이런 대형 선거는 개인기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거기에 이번 선거가 단순히 서울시장 한 명을 뽑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년 3월 치러질 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보수와 진보 간 진영 대립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LH 사태와 같은 이제 초대형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역할론 또는 기대 심리가 이제 확산된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실책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뜬금없이 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쩌면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든 이제는 중도 표심의 이탈을 좀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결국 조직력과 개인기의 승부에서 안철수 후보가 패배는 했지만 이 오세훈 후보 개인의 패배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또는 기호 2번에 패배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범야권 단일 후보도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두 후보의 화학적 결합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 후보 역시도 이제 안 후보를 향해서 야권 분열의 씨앗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서로 좀 감정이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발표 4시간 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적극 돕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저는 또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어차피 프로 정치인들인데 그 정도 비난 가지고 감정이 상했다고 선거운동을 모른 척한다? 그건 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선거운동을 적극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따라다녔던 이제 물음표가 과연 그동안 보수 진영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제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거의 범진보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고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에도 또 1등 공실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아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하며 이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제 발표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뭐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대권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 대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정당에 소속이 되거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아마 이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과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지 이제 보수 진영을 위해 뭔가 공헌한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적극 돕고 당선까지 시켜야지 나중에 국민의당과 합당할 때도 뭐 자기 지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합당을 안 하더라도 향후 대권 출마 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길게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켜보고요.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부동산 리스크 선거판 변수 될까입니다. 이번 그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이제 모두 완성이 됐는데 그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인지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상대방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이 연일 그 오세훈 후보 그 처가에 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총공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세훈 후보는 이번 의혹에 대해 이제 10년 전 일이다. 그리고 나는 개입한 사실도 없고 원래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을 바꿔 개발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제는 시장 시절에 내곡동을 이제 시찰하고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도 했다라고 하면서 내곡지구 개발 계획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맹폭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 내곡지구의 임대주택 단지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인정한 문서를 제출을 하면서 셀프 보상 의혹은 흑색 선전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방만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이 개발지구 지정 이전부터 이제 내곡지구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와는 관련이 또 없어 보이고요. 예. 뭐 결국엔 내곡지구 개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가 핵심이 아니라 개발 계획에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냐 하지 않았냐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도쿄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야스쿠니 신사뷰다 라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공수가 전환된 게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소위 한일전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이제 토착 왜구라고 해서 애국 마케팅을 한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은 박영선 후보 남편이 또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살 집을 구한 거니까 또 이 부분을 또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부분인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선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그 LCT 특혜 분양 의혹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박형준 후보가 이제 부산 지역 최고급 아파트인 LCT 두 채를 소유한 것을 두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LCT 이제 비리 사건 주범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특혜 분양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뭐 LCT 특검 도입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뭐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도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 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투기 목적은 아니니 뭐 문제될 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여야 후보들이 벌이고 있는 이 부동산 공방에 어떻게 보면 뭐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신데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그 LH 사태로 인해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이번 선거가 결국 부동산 선거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부동산 리스크 한 방이면은 뭐 타격이 좀 클 것 같거든요. 뭐 타격은 있겠지만 예, 예. 저는 뭐 선거에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LH 사태에 대한 1차 책임은 아무래도 여당인 민주당에 있고 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연루 의혹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의혹 제기 아무리 제기해도 여론에 영향을 주긴 힘들어 보이고요. 뭐 국민의힘 후보들의 문제 제기도 현재까지 보기에는 또 여당 후보에게 치명타를 주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늠할 이제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 보수와 진보 간 이제 진영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요. 이번 선거는 바로 정권 심판론의 보수와 야권 심판론의 진보가 정면 대립을 한 그런 형국입니다. 원래 선거는 뭐 보수와 진보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중도를
얼만큼 중도에서 얼만큼 표를 가져오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중도의 상징인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사퇴하면서 이제 중도층의 이제 표심이 이제는 뭐 딱 나는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적극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을 두고 보수와 진보 간 진영 대립이 이제 결국에는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냐가 이제 핵심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이슈를 이제 이게 덮어버린 상황이니까 여야 후보들의 뭐 개인적인 문제, 뭐 부동산 문제를도 포함되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게 결국 지지층 결집이 이 최대 변수인데 뭐 서울 뭐 예를 들어 이제는 뭐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가 이길 것 같다라는 표현을까지 하면서 결국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오도록 이제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을 두고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봐선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의도를 보면 결국 적극 지지층을 투표장에 내보내려는 결집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베테랑답게 이번 선거의 성격을 잘 파악한 건데요. 앞으로 여야 모두 아마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한 그런 발언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결승전을 앞두고 그 서로 후보 간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 자, 이번 보궐선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